그럼 이제 화상에서는 뭐 나올 거냐면 요거 하나 보자. 우리 나무만 광합성을 때 햇빛 먹는 거 아니고요. 바닷속에 있는 해조류들도 햇빛 먹는다 그랬잖아. 미역이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깔이요. 애들 미역 물어보면 다 초록이라 그런다. 미역 초록 아니야. 난 초록이에요. 미역국이 초록색이잖아요, 쌤. 자, 미역이 익으면 초록이 돼. 그거다. 익기 전에 바닷속에 있는 진짜 미역은 갈색이야. 그래서 물미역이라고 나중에 마트에 시장 가면 이렇게 들어다 봐봐. 물미역이라고 써있잖아? 아무 짓도 안 한 그냥 갖고 오는 거야. 그럼 갈색이야. 걔를 내가 데치겠다. 그냥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반쯤 넣으면 여기는 초록되고 여기는 갈색이야.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초록으로 변해. 원래 미역은 초록이면 안 돼요? 그럼 봐봐. 어쨌거나 파래나 김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초록인 애들도 있고 갈색인 애들도 있고 약간 붉은색 나는 있고 가지가지 있는데 자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의 파장이 여기서 와. 햇빛에서 와. 이 친구가 여기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레드는 에너지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아요. 에너지 작으니까 멀리 못 가. 그래서 조금밖에 못 들어가. 레드. 그린은 조금 더 들어가. 블루는 좀 더 들어가. 근데 여기는 그린으로 안 하고 레드하고 그린이 섞인 황색. 약간 노란빛 이걸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이라고 부를 거야. 들어가는 빛이 정도가 깊이가 다른 거야. 그러면 이 파란 빛을 먹고 사는 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 수 있는 범위가 돼요. 그치? 그럼 이 빛을 먹고 사는 애는 여기서 여기까지 살 수 있는 범위가 되고 얘는 깊이는 못 사는 거지. 그래서 해조류들이 자기가 먹어야 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분포하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돼? 보이지?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 나와있죠? 아니 적색깔, 황색깔, 청색깔 나와있지? 그리고 요 그림 나와있지? 이게 뭐라고 쓸 거야? 자 여기 얘네가 어디까지 들어가시는 보고 해조류가 흡수하는 파장에 따라 분포 범위가 달라진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정도만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럼 얕은 바다에는 무엇을 이용하는 녹조류가? 어떤 빛? 얕은 바다에는 적색광, 그치? 적색광을 이용하는 녹조류가 분포하고 깊은 바다에는 청색광을 이용하는 애가 분포하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네. 느낌 와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1조 시간이라는 거 볼게요. 자, 1조 시간은 뭐냐면 하루 종일 해가 비치는 시간. 즉, 낮의 길이가 어떠냐 이게 식물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 거야. 1조 시간은. 네. 자, 이제 다시 또 펜 놓고 여기 보세요. 봄에 겨울에서 봄, 여름 가면서 낮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 여름 되면서 낮의 길이가 막 길어지다가 하지일 때 정점을 찍어. 제일 길어. 그러다가 하지가 지나면 다시 낮의 길이가 줄어들어. 밤이 점점 늘어나. 그다가 밤이 제일 긴 건 언제야? 겨울. 그 뭐라 그래? 동지. 또 동지 지나면 다시 여름이 낮의 길이가 길어져. 이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즉 봄에 낮의 길이가 막 길어지기 시작할 때 꽃 피는 애들 누구누구 있어? 벚꽃. 벚꽃 또 장미. 여름에 장미, 그 전에 개나리, 진달래, 그치? 그러면 가을에 꽃 피는 애 누구 있어? 코스모스. 그치? 코스모스. 국화. 좀 있으면 한 9월쯤 되면 이제 국화들이 많이 나올 거야. 소국이 그 장례식장에 가는 하얀색 국화 큰 거 말고 예쁜 요만한 그 소국이라고 하는 노란색,
주황색 이런 소국들 있거든? 그걸 나중에 이렇게 한 단 사갖고 집에 가져가서 엄마 집에 되게 별거 아니고 되게 조그만데 그런 거에 감동하신다? 특히 내가 이걸 시험을 못 볼 것 같다. 한국 한다발 이렇게 사갖고 엄마 갖다 드려. 근데 쌤 선인장도 가을에 자라지 않아요? 걔는 그냥 더우면 다 잘 자라. 아 자, 그럼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봄에 꽃피는 애 대표로 개나리 볼게요. 가을에 꽃피는 애 북한을 볼게요. 얘는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할 때 꽃이 펴. 낮이 짧을 땐 못해. 오히려 북한은 낮이 길 땐 안 피던 게 낮이 짧으니까 피는 거야. 그치? 얘네를 데려다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냐면 얘는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구나.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구나. 낮의 길이가 어떨 때 꽃 피냐를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붙일 거야. 장일식물. 해 일자야. 해 낮의 길이가 장 길 때 꽃 피는 애. 그럼 이거 뭐라고 부르게요?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 피는 애는 단일식물. 그렇지, 단일식물. 얘는 단일식물. 이름 붙이는 건 알겠어요? 자, 이래놓고 무슨 실험을 할 거냐면 자, 하루 24시간 12시간 이렇게 쪼개갖고 개나리 자, 장일 단일 식물을 데려다가 두 종류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번은 낮이 되게 짧고 밤이 되게 길고 그래서 한 18시간 정도는 밤이고 6시간 정도는 낮이 되게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또 한 번은 낮을 되게 길게 낮이 18시간, 밤이 6시간 이렇게 되게 두 개를 설정을 해서 얘네를 다 갖다 놓고 두 번 실험을 한 거야. 자, 그랬더니 낮이 되게 짧을 때 단일이잖아. 그때 북한은 꽃이 폈어. 근데 개나리 꽃이 안 폈어. 그리고 낮의 길이가 되게 길 때 장일식물 얘는 꽃이 폈고 얘는 안 폈어.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럼 여기까지는 낮의 길이가 짧으니까 역시 단일식물은 꽃피고 장일은 안 피고 낮의 길이가 기니까 얘가 꽃피고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여기까지는. 자, 근데 세 번째 실험 보세요. 무슨 실험을 할 거냐면 자, 낮의 길이를 똑같이 6시간만 할 거야. 얘처럼. 그래놓고 밤에 18시간 중에 한 중간쯤 9시간쯤 됐을 때 빛을 한 10초 정도 줘. 잠깐. 몇 시간 주는 거 아니고 잠깐 줄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대. 자, 잠깐만. 반대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이걸 해석하려고. 여기까지는 낮이 짧아서 단일식물이 꽃폈고 낮이 길어서 장일식물이 꽃폈어? 그럼 낮이 짧은데 장일식물이 꽃이 폈잖아. 그럼 이 실험을 가지고 낮의 길이가 단일식물, 장일식물 꽃 피는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생각하는 중이지 지금. 자, 그럼 낮이 똑같이 짧은데 얘 꽃 왜 폈어? 12시간 안 돼. 얘는 12시간 넘었고 해를 3개 봐서? 얘는 빛의 세기는 똑같다는 조건. 그럼 시간만 다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조건 다 같아야 돼. 빛의 세기, 뭐 물의 양, 온도, 습도 다 똑같이 줄 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낮의 길이가 무조건 길다고 꼽히는 게 아니란 얘기네. 낮이 짧아도 필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핵심 뭐냐면 이거야. 밤의 길이를 중간에 끄는 거야. 그럼 봐. 밤의 길이가 연속적으로 12시간 이상, 밤이 길어. 연속된 밤의 길이. 연속된 밤의 길이가 12시간 이상 길었더니 낮이 짧고 밤이 길어야 되는 애 꼽혔지? 연속된 밤의 길이가 몇 시간 안 되니까 낮이 길어야 되는 애 꼽혔지? 근데 얘는 지금 어때? 밤의 길이가 다 합치면 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총합이 아니라 연속된 시간으로만 따지면 12시간씩이 안 돼요. 반반밖에 안 돼요. 그지? 그러니까 연속된 밤의 길이가 얘는 짧아. 얘는 길다. 얘도 짧다. 얘네들의 공통점. 밤의 길이가 연속적으로 그렇게 길게 있지 않으니까 어머 꽃이 펴버렸어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밤의 길이가 영향을 줬다는 뜻이야. 이거 그렇게 하자. 거기 1, 2, 3번 있죠? 자, 여기는 지금 1번, 2번이랑 여기 1번, 2번 바뀌었어? 이렇게 할게요. 이거 잘 보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장일, 단일 아까 준 거. 아까 새로 준 거 2장짜리 줬잖아요. 거기가 가야 돼요? 거기다 하라고 새로 준 건데요. 어디 가서 준 거? 네 있어요. 거기 쓰세요. 그림 있으니까. 해서 당일, 장일, 단일 요거 쓰시고 색깔로 칠해놔. 여기는 낮의 길이, 여기는 밤의 길이. 그럼 핵심은 연속된 밤의 길이가 어디다 쓰지? 개화가 뭐예요? 꽃이 피는 거야. 그렇지. 연속된 밤의 길이가 꽃피는데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응? 빛을 끄는 거. 왜 농담하면 아니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혼자 가지 말고 꼭 같이 가도. 세준이가 이거 물건 사는 거 세준이 아니라고. 아 서준이가 자꾸 헷갈리네 우리. 자, 두 번째 온도 봅시다. 아까 첫 번째 뭐 봤어요? 그 빛. 빛. 빛의 세기, 화장, 일조 시간 3개 봤어? 자, 여기 이제 온도에서는 온도는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 내용이 적을 거야. 여기 보시면 동물의 경우에 자, 철새. 겨울 되면 기러기, 청둥오리 우리나라로 막 추울 때 오고 또 날 더워지면 제비가 오고 막 그럴 거거든. 자, 따뜻한 곳, 찬 곳을 찾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온도에 맞게 몸이 만들어진 거야. 그 누구야?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한류 난류 따라서 찾아다니는 애들. 그래서 철새 이런 얘기 나오시면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라는 거 나오시면 온도가 영향을 주는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겨울잠 얘기가 나올 건데 겨울잠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변온동물, 정온동물? 변온. 체온이 변해요. 체온이 일정해요. 그럼 개구리나 뱀 같은 양서류, 파충류는 체온이 변해요, 안 변해요? 외부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걔네는 변하는 애들이라서 개구리, 뱀 이런 애들은 변온동물이고, 자 정온동물의 대표로 고온, 그리고 책에 보니까 박쥐도 하나 더 나왔더라고. 얘네들이 겨울잠을 자는데 둘이 이유가 좀 달라요. 자, 변온동물은 밖에 온도가 낮아지면 내 체온이 같이 따라서 그냥 낮아져. 내가 먹을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체온이 낮아지니까 그냥 죽어. 그러니까 날 추워진다 그러면 땅 파고 어딘가 따뜻한 곳에 들어가 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봄 됐을 때 개구리가, 경칩에 개구리가 깨어나서 나오잖아.
그거 알아? 너무 일찍 나온 개구리는 얼어 죽는다? 어느 날 경치부에서 나왔는데 겨울에서 봄 들어갈 때 꽃샘추위를 한 번 정말 대박 팍 추운 날이 한 번씩 오거든. 그런 날 애들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겨울잠을 자는 건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딘가에 숨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고, 자, 곰이나 이런 애들이 겨울잠을 자는 건 정원동물이니까 밖에 좀 추워도 난 살 수 있어. 근데 이 등치를 유지를 하려면 겨울에도 나는 많이 먹어야 돼.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먹는 양의 60%가 체온 유지하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최소한 그 정도 먹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그러니까 얘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겨울에 먹어야 되는 양이 되게 많은데 먹을 게 없잖아 겨울에. 그러니까 내가 숨만 쉬는 걸로 난 버텨야 돼. 돌아다니고 사냥을 하고 이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들어가서 자는 걸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먹이가 없어서야. 내 체온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네, 요거 적어두세요.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줄 것 같다. 좀 하지 마. 안 하려고. 진짜 줄 것 같아. 주변 상처가 하지 마. 선생님 근데 저기 개구리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거기 밑에 여우 그림 한번 볼까? 이거 둘 다 여우 그림인데 하나는 북극 사는 애고 하나는 사막에 사는 애거든. 누가 북극 사는 애 같아요? 가요. 왜 그래 보여요? 털이 일단 털이 많은 것이 따뜻해 보여, 그치? 자, 털이 많은 것도 맞아. 그러면서 사이즈는, 등치는 누가 더 커? 가. 북극 사는 애가 더 커. 네. 그리고 귀는 누가 더 커? 나요. 나. 사막에 사는 애가 더 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자, 북극 여우. 지역에 따라서 온도가 다를 거고, 그거에 따라 얘네들 생김새가 또 달라질 건데, 자, 추운 데 사는 애들은요, 몸집이 커요, 대체로. 얘는 작고, 대신 말단 부위라고 해. 귀, 꼬리 이런 애들은 몸의 끝부분, 몸통이 아닌 나머지를 말단 부위라고 할 건데, 말단 부위가 작고 얘네는 말단 부위가 커요. 왜 그럴까? 체온 유지하려고 그치. 커지는 거 아니에요? 몸집이 작은 것보다는 몸집 큰 애가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에너지가 많아. 체온 유지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귀가 크다는 얘기는, 귀는 자 이렇게 귀가 크면 밖에 찬 공기하고, 만약에 북극 여우가 귀가 되게 크면 찬 공기하고 닿는 면적이 되게 많지. 체온을 많이 잃어버려. 그래서 체온을 밖에 찬 공기하고 닿을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줄여주는 거야. 돼요? 그래서 말단 부위는 사막에 있는 애들이 체온을 오히려 내보내야 되니까 말단 부위는 훨씬 넓어야 돼요. 그치? 이런 거 구별되죠? 그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동물은 추운 지방에 살수록 몸집이 크고, 귀와 같은 말단 부위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식물도 하나 볼게요. 여기 식물이 없다. 그리고 동물은 이렇게 되면 되고, 추운 데 사는 식물들은요, 그 눈 속에서 피는 꽃. 눈의 꽃. 에델바이스 이런 애들, 또는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 이런 애들은 그 이파리에 보면 이렇게 보송보송 털이 있다. 꽃잎에도 겉에 보송보송 털이 있어. 그래서 식물들은 그냥 털 이름 되게 웃기겠다. 그 식물이 뭐지? 털복숭이, 털송이풀, 털송이풀 이런 애들처럼 스스로 이런 걸 만들어서 보호하는 역할도 있어요. 네, 동물식물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됐으면 물 갈게요. 자, 물이 적은 동네 사는 애, 물이 많은 동네 사는 애. 자, 건조한 지역에 사는 동물하고 식물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 사막에 사는 동물들 아는 거 누구 있어? 낙타. 그지? 그럼 낙타 물을 자꾸 먹을 수 없으니까 여기 낙타 혹에다 뭐 넣고 다녀? 물. 정확하게 수분은 아니고 그걸 바꿔서 수분으로 만드는 걸 넣고 다녀. 그럼 예를 들어 낙타의 혹은요. 이런 걸 넣고 다니는데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요? 이거 누구야? 포도다. 포도다. 이거 가지고 세포가 세포호흡이라는 걸 하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 6개 나오고 물도 6개가 나왔다? 그럼 봐. 포도당은 한 분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몇 개가 나와? 6개나 나와. 근데 단백질, 지방 이런 애들은 포도당 하나보다 단백질, 지방은 사이즈가 훨씬 커. 그리고 이거 하나가 분해돼서 물이 6개나 나온다? 지방 한 분자가 분해되면 물이 훨씬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 혹에 만약에 혹 가득 물이 들어있는 것보다 이 혹 가득 지방이 들어있는 게 그 지방을 꺼내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분해를 하면 내 몸에 필요한 물이 훨씬 많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저장용으로는 지방이 좋은 거야.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수분을 내가 만들 수 있게 가지고 다니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막, 이 건조한 데 사는 동물들은 비늘도 있어. 도마뱀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보면 비늘로 쫙 덮여 있어서 몸에서 이렇게 수분 날아가는 거 막아줘. 우리 비늘이 없잖아. 땅구멍으로 수분이 슝슝 나간단 말이야. 걔는 그런 거 다 막아줘. 그 다음에 곤충은 그 껍데기 이름 뭐지? 개코. 비타민지. 키틴이나. 키틴젤이라고 하는 이렇게 껍데기들이 있어. 곤충들은. 그래서 역시 그 껍데기가 몸을 다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수분 날아가는 거 막아주는 역할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식물들은 큐티클층이라는 큐티클로 이렇게 덮여 있거든. 그래서 왜 그 다육이 식물들 보면 이렇게 왜 이파리가 뭐라 해야 되지? 건조하고 바삭바삭한 잎들이 있는 반면 맨들맨들한 잎을 가진 식물들도 있지. 그래서 그 맨들맨들한 애들은 수분 방지용으로 그렇게 생긴 애들이 많아. 다육이 뭔지 알아요? 네. 식물 중에 다육이들은 잎이 두툼하다? 통통해 잎이. 그래서 이거 잎 잘라지잖아? 거기서 막 수분이 물이 뚝뚝 떨어져. 거기에 물을 막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식물들은 겉모습은 큐티클이라는 걸로 포장을, 그러니까 코팅을 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선인장은 가시가 있죠. 이거 뭐가 변해서 가시가 된 거게? 잎이 변해서. 식물의 잎은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광합성도 해. 근데 잎의 뒷면에는 기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어서 광합성할 때 필요한 막 이산화탄소, 막 산소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지만 수분, 자기 몸에 있는 수분도 빠져나가. 그 기공이라는 구멍으로. 그러니까 잎은 물을 버리는 역할도 한단 말이야. 여기서 하나 빼먹은 거 있다. 우리 가을 되면 낙엽지죠. 단풍나무. 그치? 단풍, 은행 이런 애들. 저 지금 초록초록한 여기 가로수 거의 은행나무잖아. 쟤네가 이제 가을 되면 열매 나고 막 그 은행 그 똥냄새 나는 은행 막 떨어지고 은행잎이 노랑으로 변하고 나면 잎이 다 떨어져 없어져. 자, 걔네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 자, 단풍이 든 후에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잎이 처음에는 초록이야. 엽록체라는 거 안에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서 초록이야. 근데 얘네가 날이 점점 추워지잖아. 가을이 되잖아. 엽록소가 파괴가 된대. 초록초록 색소가 없어져. 엽록소가 없어져. 그럼 이제 광합성을 해? 못해? 못해. 이 잎이 광합성을 이제 못해. 에너지를 못 만들어. 근데 잎의 뒷면 기공에서 수분은 빠져나가요. 그럼 나무 입장에서 이제 날 추워질 건데 에너지는 못 만들지?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지? 그럼 얘가 겨울에 달려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에너지 만들 줄 알면 모를까? 그거 아닌 상황에 수분 나가면 나 겨울에 얼어 죽을 건데. 그래서 단풍이 들어 엽록소가 없어지는 순간 이 친구들은 다 떨궈져서 버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가을 동안 에너지 만드는 거 못하잖아. 그럼 그 전에 따뜻할 때 만들어놨던 거 가지고 겨울을 살아남는 거야, 나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낙엽이 지는 건 온도가 낮아졌을 때 해주는 역할이고, 자 그러면 여기는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하면, 자 물에서 계속, 그러니까 잎에서 계속 증발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인장 입장에서는 잎이 필요가 없어. 물만 날아갈 거지. 잎이 변해서 가시가 된 거고, 그러니까 물 날아가는 거 막아줘. 그럼 이제 광합성은 누가 할 건데, 잎이 없으면. 선인장 색깔 뭐예요? 초록색. 그냥 몸통이 초록이야. 잎 포기하고 몸통에서 광합성 하는 거야, 얘네는. 돼요? 잎은 포기하고 몸통에서 광합성해. 자, 이거는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되게 습한 데 사는 애, 온대 지방에 사는 애, 사막에 사는 애는 이런 애들. 온대 지방에 사는 건 우리나라에 되게 많으니까 별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아예 물에 사는 애들은요. 물에 사는 식물 아는 거 누구 있어? 불의 옥장. 그치, 그런 애들도 있어. 맞아. 물이 이렇게 떠 있는 애. 그러면 공기가 들어간 이만한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어서 떠 있거든. 그 다음에 물 속에서 꽃 피는, 진흙에서 꽃 핀다 그러지. 수련. 그렇지. 연꽃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요, 물 위에서 되게 예쁜 꽃이 이렇게 필 거야. 그리고 나면 얘네들 줄기는 저기 물 속에 있는 땅에 이렇게 있어. 얘들아, 선인장은 뿌리가 되게 튼튼하게 잘 발달돼 있을까요? 그 선인장 화분 가갖고 선인장 이렇게 들잖아? 쑥 뽑혀. 얘네가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뿌리가 되게 허술해. 저거 봤어요. 선인장 그 뿌리로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로 이동을 해? 네. 아닌가? 뿌리로 걸어가? 그거 아니에요? 제가 봤는데 선인장이? 그 이동하는 식물 있어서. 나무 있어. 이동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뿌리 워킹트리가 뭐 이렇게 있어. 걸어가는 거 근데 봤는데.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되게 미세하게 몇 년에 아, 이렇게 짱구나. 가는 애가 있긴 있어. 짱구나. 그 선인장의 데스격 그거. 자, 아무튼 봐봐. 선인장은 뿌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다른 애들은요, 뿌리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미 주변에 물이 없네. 뿌리로 물을 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 뿌리가 별로 발달을 안 해. 대신 비가 한 번 왔다 그러면, 지금이야. 지금 먹어놔야 나는 1년을 버틸 수 있잖아. 그래서 비가 딱 왔을 때 막 먹고 몸통에다 저장해. 그래서 여기 사는 애들은 뭐가 있냐면,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저수지가 뭐예요? 들어봤지, 저수지? 들어온 물 모는데요. 아니야, 들어온 건 아니야. 그거는 농업용수 이런 거 쓰려고 땅 많이 파서 물 모아놓는 땅인 거야. 그러니까 저수라는 건 물을 저장한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얘네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자, 반면에 다시 아까 물에 사는 이 연꽃 같은 애들은요, 주변에 물이 남아 돌잖아. 됐고, 물은 없어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뿌리 끝까지 산소가 가줘야 줄기하고 뿌리가 모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먹은 신선한 공기를 보내주는 통로가 필요해, 얘네는. 그래서 물에 사는 식물들은요, 뭐가 있냐면, 연꽃 같은 애들은 통기 조직이라는 게 있어. 공기가 통하는 조직. 돼요? 연근이라고 반찬 먹어봤어? 네. 그래서 이렇게 구멍 슝슝 뚫려 있는 애. 연뿌리야. 구멍 뚫려 있지. 통기 조직 있는 거야. 저 열매 아니었어요? 아니요. 열매? 네. 그거는 아니, 열매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꽃에 나오는 나중에 여기 이렇게 뭐라지 씨앗 들어있는 그거는 다른 모양으로 생겼어. 아, 반찬으로 먹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연꽃으로 유명한 저기 뭐 양평 이런 쪽으로 가면 연근 반찬집이 되게 많아. 근데 그거 왜 먹어요? 연근? 네. 뿌리잖아요.
당근도 뿌리고 뿌리식물 많이 먹어 우리.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 얘네는 물을 모으는 저수 조직이 필요하고 얘네는 공기가 통하는 통기 조직이 필요하고 요거 적어주세요. 아, 이제 선인장 너무 멋있겠다. 아니 제가 그 영화로 봤는데 자 그럼 1번에 뭐 들어가야 돼요? 물을 저장하는 그치 물을 저장한다니까? 잎사귀?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라고! 아 아 저수 조직. 우와! 진짜 근데 이제 프린트 없어요. 설마 이거 네 거야?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잎이 무엇으로 변해서? 다시 가시로 변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요. 물속에 사는 수생식물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별로 발달해 있지 않아요. 대신 공기가 잘 통하는 통기 조직. 통기 조직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별거 없어. 여기 딱 할게요. 자, 공기가 이제 생명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다른 거 말고 이거나 볼게. 우리 지구 위에 꼭대기부터 공기가 눌러주는 압력, 이걸 우리는 기압이라 그럴 거야. 그럼 우리처럼 좀 아랫동네 사는 사람들이 있고 윗동네,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윗동네는 공기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다 보니 산소도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숨을 이렇게 쉬잖아. 그럼 한 번 숨 쉴 때 들어온 산소를 적혈구가 다 잡아가는 게 아니야. 들어온 산소 중에 일부만 적혈구가 데려가고 나머지 다시 나간다? 그러니까 들어온 산소의 몇 퍼센트만 잡아가게 내 몸에 적혈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래도 여기는 산소가 많잖아.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한 번 들어올 때 30%를 잡아간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여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산소가 별로 없어. 그럼 들어온 산소가 적은데 그 중에 30%만 잡아가면 산소 모자라겠지. 그래서 적은 공기 들어왔을 때 나는 40%를 잡아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 몸에 적혈구가 좀 많아야 돼.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피 검사하면 우리보다 적혈구가 일단 많아. 월드컵도 이런 데 가서 하면 높은 나라에 가서 하잖아? 그럼 아랫동네 살던 선수들 되게 불리해. 되게 헐떡헐떡거린다? 똑같이 뛰어도? 난 적혈구 원래 부족하거든. 물론 다 비슷한 데서 오래들끼리 경쟁하니까 더 비슷하겠지만 그 개체국은요 상당히 유리한 거지. 이거 몇 년 전에 어떤 나라에서 했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많다고 몸속에? 적혈구. 그렇지. 적혈구 수가 좀 더 많은 편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적혈구 많은 사람이 낮은 데 와서 살면은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이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그러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해가 되진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좋을 건 탄수를 좀 더 많이 먹으면 이 운동 능력이 더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기본은 필요한 건 맞는데 그게 많다고 해서 더 좋은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토양은요 얘들아. 얘네 둘이가 가끔 나올 거야. 지렁이 두더지. 얘네 둘의 공통점 뭐 하고 다니는 애들이야? 땅 파고 다니는 게 땅을 파요. 지렁이가 나오는 땅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되게 깨끗해요. 지렁이 들어온 땅에 못 살아요. 자, 영양 먹고 되게 깨끗한 땅인 거야. 얘네들이 땅을 막 파고 다니잖아. 그러면 땅 이렇게 파고 다니면 땅 틈새에다가 이렇게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그 통기 구멍들을 만들어줘. 식물 뿌리가 훨씬 숨을 잘 쉴 수 있게. 그래서 얘네가 있는 곳이 식물이 더 잘 자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높네. 지렁이하고 두더지 해줄까?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도 하나만 더 적을게요. 여기까지 하고 중화 반응 질문 받읍시다.